안녕하세요, 포이사입니다. 모든 오버보스 원콤과 시원한 매핑이 가능한 육각형 육적봉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타격 스킬이다 보니 손맛이 짜릿했습니다. 근접 빌드 중에서도 특히 플리커 빌드가 푹찌기 심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빠르게 최고 난이도의 우버보스 제2중재자 원콤 장면과 복제된 영토 플레이 영상 보고 바로 빌드 세팅 보겠습니다. Need mana. Believe me, you will fall exile. 스킬 구성입니다. 보라색 글씨로 정신력 스킬을 구분해뒀습니다. 얼음 타격에는 경로, 무도의 속도, 근접 전투, 냉기 주입, 얼음 쐐기를 넣었습니다. 전멸 타격에는 영속적인 충전, 기세, 암브로시아, 효과 집중, 무리를 넣었습니다. 기세가 순간이동은 거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순간이동하며 타격하는 전멸 타격에 적용이 됩니다. 전 시즌부터 적용이 되는 걸 보면 이게 버그인지 의도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버그라서 패치가 된다면 다른 딜 보조잼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충전 지팡이에는 지속성, 원시적인 병기, 번개 주입, 과충전, 동정 보조잼을 넣었습니다. 충전 지팡이에는 과충전과 동정 보조잼을 넣어서 감전 강도 80%를 증가시켰습니다. 과충전이 감전 강도 50%를 증가시켜주는데 대신에 감전이 플레이어에게 반사가 됩니다. 이걸 동정 보조잼과 같이 쓰면 감전은 제거되면서 감전 강도 30%가 더 증가되며 감전 강도 총 80%가 증가됩니다. 우버보스 전에서 감전이 잘 걸리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전도로 바꿔줍니다. 지옥골 함성은 경로하는 함성, 격앙된 함성, 모의, 새로운 활력을 넣습니다. 지옥골 함성은 레벨이 낮은 스킬잼을 사용해서 힘 요구치를 낮춰줍니다. 저격수의 징표에는 지목을 넣습니다. 이 지목 보조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버 보스를 잡는 스킬인 전멸 타격은 물리 피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버 보스 중 하나인 제쉬트는 원소 저항만 높지만 제2중재자는 원소 저항에 더해서 방어력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보조잼을 사용해서 방어구를 파괴시켜야 더욱 큰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의식에는 촉발, 비전의 속도, 풍성, 기동성을 넣습니다. 부정한 의식은 시신을 소모해 권능을 수급합니다. 플레이어의 소환수를 시신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력 스킬인 희생과 함께 사용합니다. 권능 수급 방법은 무기 세트 2번에 해골 전사 소환수를 소환하는 덜컹대는 셉터를 넣고 해골 전사 소환수를 소환 후 부정한 의식을 써주면 권능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권능으로 충전 지팡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멸 타격의 공격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버보스전 때 사용하고 보통은 매핑을 하며 죽은 몬스터의 시신에 부정한 의식을 써서 권능을 수급합니다. 천둥의 전령에는 강해진 효과, 내뻗기, 원소 집중, 마무리 타격, 자극을 넣습니다. 3위 일체에는 번개 숙련, 화염 숙련, 냉기 숙련, 정밀함을 넣습니다. 19레벨 잼에 보조잼을 이렇게 넣으면 3레벨이 추가돼 원소 피해 증폭량이 1% 증가합니다. 3위 일체는 25레벨을 찍을 게 아니면 비싼 20렙잼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22레벨부터 24레벨까지 증폭량이 같습니다. 바람의 무의에는 힘줄 절단, 실명, 거리 유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생존 관련 정신력 스킬인 혼이춤을 채용했습니다. 혼이춤을 채용하기 전에는 빌드를 다듬는 과정에서 폭직을 여러 번 당해 착잡했지만 채용 후에는 바람의 무의와 시너지 덕분에 생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으스스한 연애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혼의 춤을
바람의 무기와 함께 사용한다면 회피 기반의 근접 캐릭터들에게는 생존 1티어 스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하는 스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스킬 슬롯을 1개 추가시켜주는 무보석 반지를 2개 꼈습니다. 정신력 스킬은 5개 사용 중이며 이 빌드에서 총 정신력은 190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신력 10을 점유하는 보조잼 정밀함까지 사용해서 200을 사용 중입니다. 플레이 방법 잠시 보겠습니다. 우버보스 상대법입니다. 권능 수급 후 충전 지팡이 장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멸 타격용 권능을 수급하고 경로 스택을 쌓습니다. 지옥불암선과 저격수 징표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전멸 타격을 사용합니다. 전멸 타격은 첫 타격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타격이 치명타가 터지면 마지막 타격까지 모두 치명타로 적용되고 치명타가 터지지 않으면 마지막 타격까지 모두 치명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로 스택에 따른 피해 증폭, 지옥불암성에 따른 강화, 저격수 징표의 치명타 비율 등이 첫 타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아마존은 전직 패시브로 치명타 확률을 땡길 수 있고 육척봉은 베이스 치명타 확률이 10%를 넘기 때문에 주무기 치명타 명중 확률을 비교적 쉽게 100%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전멸 타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무기 치명타 명중 확률이 66.67%에 명중 확률로 얻는 예상 주무기 치명타 확률 142.12% 중 25%인 35.53%가 더해져 주무기 치명타 명중 확률이 102.2%가 됐습니다. 매핑 방법 보겠습니다. 시신의 부정한 의식 사용 후 충전 지팡이를 활성화시킵니다. 부정한 의식 사용 후 적을 바로 공격해도 권능이 수급됩니다. 충전 지팡이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얼음 타격으로 매핑을 진행합니다. 가끔 심심하면 권능 스택으로 전멸 타격도 사용해줍니다. 패시브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무기 세트 1번과 2번으로 나눴는데 중요한 건 1번이고 2번은 권능 수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시전 속도 관련 노드만 찍은 세팅입니다. 공격 노드를 빼서 무기 세트 2번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리 완료. 적에게 걸린 원소 상태 이상 유형 하나당 피해 15%를 증가시켜주는 원소 조종은 3원소를 모두 쓰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잘 나옵니다. 기만에 가면은 에너지 쉴드와 회피를 모두 챙길 수 있는 핵심 노드입니다. 만약 에너지 쉴드 투구가 아니라면 원소 조종까지만 찍고 7개의 포인트를 상황에 맞게 다른 노드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촉매 작용, 힘줄 절단의 타격, A 급강화, 무기 세트 2번의 원천, 9시 방향의 노드들을 찍고 주얼 슬롯에 오래된 주얼을 박으면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마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치 시 마나 회복 하나 챙겨주고 상황에 맞는 필요한 옵션들을 챙겨줍니다. 넘치는 힘, 무기 세트 2번의 거품, 신중한 암살자, 그 위에 주얼 슬롯에 물질보다 정신 옵션이 허무의 산물 다이아몬드를 박았습니다. 허무의 산물 다이아를 안 쓰더라도 폭풍 충전은 목걸이 성유로라도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무기 세트 2번의 기민한 정신, 영체 수호, 영원한 젊음, 정확한 일격, 치명적인 힘, 그리고 주얼 슬롯에 과대망상 다이아를 박았습니다. 과대망상 다이아를 쓴다면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챙겨줍니다. 저는 감전 강도와 공격 피해가 달린 과대망상 다이아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더 좋은 옵션들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타협했습니다. 무기 세트 2번의 중원 가속, 내면의 힘부터 아래 안개 같은 걸음까지 쭉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세트 2번 능숙한 신호 찍고 마무리합니다. 아직 스펙업 단계라 크런치가 부족해서 고유 주얼을 활용할 수 없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생존 딜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을 구매해 쓰면 되겠습니다. 저도 더 좋은 옵션으로 바꿔야 할 사파이어 주얼을 하나 착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세팅입니다. 먼저 육척봉은 치명타 명중 확률 옵션을 꼭 챙겨야 합니다. 치명타 100%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육척봉에서 최대한 베이스 치명타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DPS 높은 것이 좋습니다. 전직 패시브에 따라 무기 정확도의 25%를 추가 물리피해로 획득하기 때문에 물리피해 증가와 추가, 정확도 옵션,
근접 스킬 레벨 등을 보고 POB를 돌려보는 것이 DPS 선정하는데 확실합니다. 무기 세트 이번에 착용할 마법봉과 셉터는 비싼 걸 살 필요 없이 싼 걸로 구매를 합니다. 마법봉에서 시전 속도 증가, 덜컹대는 셉터에서 정신력 증가 옵션만 챙기면 됩니다. 투구에서 에너지 쉴드를 1순위로 챙깁니다. 기만의 가면을 채용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항을 챙기며 정확도나 일반 치명타 확률 증가 옵션도 챙길 수 있으면 챙깁니다. 목걸이는 아지스의 목걸이를 사용합니다. 치명타 확률 100%를 챙겼기 때문에 상시 치명타가 발생하고 원소 저항을 무시합니다. 하락해서 정신력 합이 50인 걸 산다면 성유작이 원하는 게 잘 돼있나 확인합니다. 갑옷은 에너지 쉴드와 회피를 1순위로 봅니다. 그리고 정신력 50을 챙겨서 정신력 합 200을 만듭니다. 꼭 모리오르가 아니더라도 괜찮지만 모리오르가 준수한 에너지 쉴드와 회피에 더해서 정신력과 저항을 챙기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모리오르를 사용했습니다. 반지는 무보석 반지 2개를 사용합니다. 반지에서는 플랫 D를 챙겨줍니다. 원소 플랫 중 번개 플랫이 고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능력치를 챙겨줍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정확도와 저항도 챙깁니다. 장갑에서 플랫 D를 챙겨주고 근접 스킬 레벨도 챙겨줍니다. 치명타 확률을 위한 정확도도 챙기고 저항도 챙깁니다. 룬에는 근접 명중 시 경로 1을 획득하는 멧돼지 부적을 박습니다. 허리띠에서는 저항, 생명력 최대치, 힘을 챙겨서 생존력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에서 이동속도 챙겨주고 저항도 챙겨줍니다. 에너지 쉴드나 회피 장화가 좋습니다. 보여드리는 옵션을 참고하여 치명타 확률 100%와 정신력 200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력 플라스크는 사용해보니까 회복량 25%를 즉시 회복하는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호신부 3개를 황금 호신부를 쓰고 있는데 한창 스펙업 단계인 분들은 부족한 생존을 보완할 호신부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드를 깎아서 생존, 딜 다 챙기니까 육적봉 들고 무쌍 찍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참고 삼아서 해보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POE2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이사였습니다.